자, 첫 번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배울 거는 토익의 파트 5라는 게 뭔지 개념부터 먼저 잡고 여러분들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파트 5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단문, 빈칸 채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장을 단문이라고 하죠. 파트 5는 그래서 한 문장에 빈칸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A, B, C, D 총 4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알맞은 걸 넣어라 라고 출제가 됩니다. 총 문제가 몇 문제냐? 30문제고요. 그래서 101번부터 130번까지 총 30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뭐 문법 문제가 한 60%, 그다음에 어휘 문제가 한 40% 정도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부터 건드려 볼 겁니다. 자, 한 문제당 얼마의 시간 동안 제가 다 해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아마도 뭐 한 20초, 30초 정도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문제 풀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20초 안에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제 풀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는 3초 컷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문제는 20초 안에 풀어야 되지만 이런 문법 문제 같은 거 공식이 정해져 있는 건 적어도 3초 안에 풀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은 아꼈다가 어휘 문제에다가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게 바로 이 명사라는 건데요. 명사 문제가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명사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잖아? 그럼 명사 문제를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자, 교재 보실게요. 일단 우리가 앞으로 품사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말을 할 겁니다. 우리가는 아니고 저죠, 저. 제가 되게 품사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품사는 뭐야? 명사는 뭐야? 그럼 주어는 뭐야? 이렇게 각각 다 떨어져서 다닐 텐데 이 품사라는 거는 단어가 뭐 명사다, 형용사다, 부사다 이렇게 성격을 얘기하는 것을 품사라 그럽니다. 명사는 8개의 품사 중에 하나를 우리가 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명사가 만들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공식을 배우실 텐데 이 공식에 따르면 빈칸자리에 들어가는 것의 정답은 명사다 이렇게 알아내실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기 중에서 누가 명사인지 몰라서 정답을 못 찾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명사를 알아보는 것부터 체크를 할 겁니다. 명사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다가 어떤 명사의 어미, 우리가 명사 어미라고 하면 이 말이 끝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 특유의 어미를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사가 뭘로 끝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공식에 따르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정답이 명사다. 그럼 이렇게 생긴 걸 골라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는 그 아주 전형적인 명사의 패턴을 알려드릴 겁니다. 뭐 뭘로 끝나면 무조건 명사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약간은 좀 특이한 명사 어미 요런 것도 명사다라는 것을 제가 하나씩 쌓아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사의 가장 대표적인 어미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명사는 동사 뒤에 month나 shun이나 SION shun이나 ANC, ons 이런 것들을 붙여서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보실 게 바로 이 동사에다가 요런 걸 갖다 붙여서 그래서 저는 뭐 month나 아니면 shun, SION, ons 이런 데다가 하이라이트 해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단에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이 단어를 몰라도 이게 끝나는 패턴을 봐봐. 뭐 replacement라던가 appointment처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끝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보고 이 단어가 명사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명사는 이렇게 동사에다가 어미를 붙여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예문 보시면 자, we rescheduled your appointment 요런 데서 보시면요. 네, 소유격 같은 거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appointment처럼 이렇게 month, ment 들어간 명사를 딱 쓰게 되죠. 아니면 뭐 JS Foods decided to increase production 이라고 돼서 이 to 부정사 뒤에는 목적어를 하고 명사가 올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production처럼 이렇게 TION을 붙여서 명사를 갖다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명사 자리다. 그리고 이 명사는 요게 명사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으면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달성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3초 퀴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payment와 paid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물론 우리가 뜻을 둘 다 그냥
내가 알 듯 말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3초 안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지원을 해서 어플라이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can be made라는 동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아직 이게 동사인 거 몰라도 괜찮아. 이게 동사인데 이 동사의 앞에는 반드시 주어라는 게 필요하게 되죠. 자, 주어 쓸게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명사거든요. 아직은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A와 B 중에서 명사를 한번 골라봐라 라고 했을 때 누가 명사냐? 누가 봐도 이 month가 붙어있는 게 좀 더 명사 같다라고 돼서 A 이렇게 골라내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사는 tion이나 뭐 syon 이런 게 붙어요. 자,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명사의 어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al이나 뭐 iv나 ing형 명사 어미 이런 것도 명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노트를 좀 붙이고 갈게요. al이나 ive는 형용사의 어미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명사들 중에서 al이나 IVE로 끝나는 패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g형 명사형이 요거는 제가 별표 붙여놓고 뭐라고 할 거냐면 동명사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동사에 ing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특이한 명사의 어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 좀 약간은 특이한 패턴에 속하는 명사 어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 예를 들어 명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어미형을 외웠다? 그리고 나서 요 proposal 이런 단어를 보셨을 때 AL로 끝나네. 그러면 이거는 형용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단어는 명사 어미다. 특이한 명사의 어미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거기다가 뭐 accounting이라던가 advertising이라던가 opening이라던가 이런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ng로 끝나지만 얘네는 진짜 명사이고요. 좀 특이한 명사류에 속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Mr. Hong submitted the 빈칸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알맞은 품사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빈칸에 앞에 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식 중에 더가 오면 무조건 명사가 오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proposal 같은 요 명사를 여러분들이 보기 중에 골라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명사 중에서 사람 명사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사에다가 er이나 뭐 아니면 or이나 뭐 ont 이런 걸 딱 갖다 붙이면 이제 사람을 뜻하는 명사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뭐 관리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명사로 만들 때 뭐 관리라는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관리자 라는 명사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지금 관리자처럼 동사에 뭘 붙여서 사람을 뜻하는 명사를 만드는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뭐 ER, OR, ANT 가장 대표적인 사람 명사를 만드는 어미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어미 이렇게 하는데 말의 끝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 미가 이제 끝을 뜻하는 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의 끝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이게 사람 명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달라는 거죠.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All car manufacturers must set up에서 이 must set up이라는 동사의 앞에 요렇게 주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주어 자리에 지금 all, 모든이라는 요게 있으면 이제 뒤에 복수형 명사가 와야 돼서 s가 붙어 있는 요 사람을 뜻하는 명사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는 얘기를 대부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듣는데 의의를 두시면 돼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명사 어미는 ist, ty, cy, ce, nes, ity 등등의 명사 어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얘네는 형용사에다가 보통 이런 어미들을 붙여서 우리가 만듭니다. 이 상단에 두 개 있는 건 사람 명사죠. 그래서 ist 붙어 있으면 요거는 사람을 뜻하는 명사고요. 나머지 명사들은 그냥 일반적인 행위 명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뭐 예문을 잠깐 볼까요?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끊어서 We are committed to the security라고 봤을 때 더라는 거 붙어 있으면 항상 뒤에 명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security 이렇게 ty가 붙어 있는 명사형을 고르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소유격 you are 이런 게 들어오면 바로 뒤에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명사가 이 NCE 붙어 있는 명사 형태가 찾아오게 되겠어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해석을 내가 지금 막 해야 되겠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끝나는 단어가 있으면 명사구나라는 걸 알아보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명사들은요, 전혀 이 근본 없는 어미형을 가진 애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패턴이 있었어? 패턴이 없는 그냥 원래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토익에 자주 나오는 명사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receipt처럼 PT로 끝나는 명사도 있고요. 아니면 pleasure, SURE로 끝나는 이런 즐거움이라는 명사나 아니면 response, SE로 NSE로 끝나죠. 그리고 architect, CT로 끝나거나 아니면 emphasis, SIS, 강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단어 그 자체라는 점으로 그냥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이렇게 생긴 게 명사다. 명사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걸 알아볼 수만 있으면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볼게요. 자, 뒤에 그럼 이제 문제 풀러 함께 가보시죠.